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이어서 아시아 시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증시 상장 아시아 ETF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들어 중화권 쪽으로 자금 유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가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와 다르게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전일 90달러 선을 회복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이 시각 현재 오늘장 기준으로는 89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시간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먼저 대만에서는 오늘은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AI, 고성능 컴퓨팅 같은 신기술 수요 증가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기준으로 20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고요.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제조업 생산 지수 모두 역대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기술주 강세 힘입어서 오늘 가권 지수가 이 시각 현재도 1.3%대로 아시아 증시 내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화해 모드에 들어가는 건지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을 점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거래소 내에서는 중국 AI 테마가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는 알리바바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AI 매출이 9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하회하면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아슬아슬하게 0.2%대 3,880선을 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최근 기술주의 부진에 급락했던 도쿄거래소,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기술주들이 상승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도쿄거래소 1.7%대 상승하면서 49,5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인도 증시 역시도 0.7%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85,30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베트남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 상장된 아시아 ETF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단에는요. 아무래도 도쿄거래소 반등에 힘입어서 에이스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 ETF가 3%대 반등을 주고 있고요. 2위부터 4위까지는 아무래도 차이나 거래소에서는 AI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주는 만큼 관련 ET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중요한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서 일본 시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이와증권 변정규 FICC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BOJ가요 다음 달 단기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다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부양책 발표 이후에 아무래도 좀 엔화 약세 좀 심화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영향이다라고 하던데 이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시장 영향은 또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일본 금리 인상은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관건은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 비용이 그만큼 많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엔화 약세가 심해지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일단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 이후에 달러 엔 환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154엔대에서 157엔까지 올랐다가 지금 156엔대로 다시 조금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물가의 빨간불이 켜진 게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일본 국채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10년 만기 재지비 수익률이 지난 2주일 전인 1월 14일 1.6%대에서 얼마 전 1.7%를 돌파했고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1.8%까지도 넘어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12월 19일에 있는 BOJ 금리 인상 때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고심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일 관계는 더 안 좋아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를 보면 또 일본에서 소액제도, 면세제도
이거를 소액 제품 면세 제도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소액 제품이 주로 중국에서 이제 직구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 조치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사태가 중일 관계 악화 사태가 앞으로 장기화할 경우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예전 중국과 사드 관련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던 걸 보면 해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 일본 간에 장기간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다면 양국 간 교류가 줄어서 일본 내 중국인 관광객 또한 뭐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카이치 총재가 추구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이 일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과 중국 양국 간에 다 안 좋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더욱 심하게 악화된다면 경기와 기준금리에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한국의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어느 국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와 시장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상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모든 관련 국가들과 경제 및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면 좋겠다 이렇게 금융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그 엔화 같은 경우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금 156엔으로 다시 조금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155엔으로 오늘 좀 내려왔다가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짝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거든요. 엔화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번 엔화는 이제 150엔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 엔화는 당분간 엔저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일본 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가 엔화와 미국 달러화의 간의 그 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와증권 변정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